세계 4대 방산대국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기세가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또다시 군수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으며 전 유럽의 부러움을 샀던 폴란드에서 난데없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친독파 정당이 새롭게 정권을 잡으며 30조 규모의 2차 방산 계약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에 폴란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새로운 폴란드 국방장관이 황급히 변명에 나섰다고 하는데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은 척척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FA-50과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가 추가로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대한항공의 화물기 보잉 747-400F가 FA-50 전투기 2대를 싣고 폴란드 바르샤바의 오케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 납품될 FA-50 GF의 90호기였는데요. 폴란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오케치 공항에서 하적된 FA-50은 트럭으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 공군기지로 운반되어 조립 및 승인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민스크는 얼마 전 개장한 카이의 해외기지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폴란드에 납품될 FA-50 48대의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FA-50뿐만 아니라 국산 MLRS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형 호마르 K의 2차 물량까지 폴란드 땅을 밟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폴란드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위해 3대의 옐츠 트럭이 보내졌었고 그중 두 번째로 완성된 호마르 K와 폴란드 현지 통합 작업을 위해 준비된 4대의 발사대 모듈이 추가로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하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까지 연이어 발발한 전쟁으로 유럽과 미국이 무기와 군수품 부족으로 허덕이는 와중에 정해진 기간대로 척척 납품하는 한국 방산의 조용한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한국과 다르게 폴란드 내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깨뜨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폴란드 정권이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야당으로 바뀌면서 폴란드의 국방 전략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일 폴란드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한 토마시 시에모니아크 하원 의원이 언론을 통해 지난 정권 책임자들의 군비 계약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며 지난 정권의 한국 무기 도입 사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현대로템과 체결한 K2 전차 구매 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도입 계획을 걸고 넘어졌고 현 정부가 계획한 30만 명 규모의 군대 양성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며 인구 통계학적,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22만 명 규모의 15만 명의 전문 병력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축소하겠으며 한국 무기 도입 계획도 축소하거나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토마시 의원은 현재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당에서 밀어주고 있는 국방부 장관 후보로 이는 새로운 정권의 국방정책 스탠스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조 규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방산에 치명적인 악재가 터진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무기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무기를 조달하려고 이러나 싶었는데요. 폴란드 야당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유였습니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은 여당과 마찬가지이나 야당은 친이유, 친독일 노선을 유지해왔는데요. 특히 현재 폴란드 야당 지도자 도날드 투스크는 독일계 폴란드인으로 일각에서는 독일 스파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을 정도로 친독일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여당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왔었고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전 정권의 계약은 무효화하고 다시 독일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스크는 한번 무산됐었던 폴란드 레오파르트 전차 정비센터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토마시 의원 역시 EU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으로 방향을 잡았던 폴란드의 국방 전략을 다시금 EU와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새 정권의 이러한 기조에 반발하고 나선 곳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국민들인데요. 한국 무기 도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EU로 돌아가 다시 독일 방산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를 원하는 폴란드 야당과 다르게 얼마 전 나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80%는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며 이웃한 우크라이나가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폴란드 국민들은 EU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데요. 특히 그동안 독일 무기에 의존해왔었던 결과 폴란드군이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절대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폴란드 국민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스라엘 전쟁으로 유럽이 또 한 번 군수품 부족으로 허덕이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유럽이 도움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한국을 버리고 EU의 손을 잡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EU에는 더 이상 군사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이번 야당 집권 기간 동안 폴란드가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유럽 통합 군대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러시아가 핵무기로 협박할 경우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데다가 한국에서 트집 잡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일처리를 보여주고 있어 야당으로서도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밀어붙이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야당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라도 트집 잡아보려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일 폴란드 야당 중 하나인 시민연당의 대표 체스와프 무로체크가 FA-50의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 48대를 구입한다며 국가의 방공 시스템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작전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얼마 전 필리핀 공군이 FA-50PH 전투기로 훈련에서 미군의 F-21을 격추한 사례를 들며 FA-50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공중전 능력을 입증했다며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는 야당의 억지를 일축했습니다. 실전이 아닌 많은 조건이 제한된 훈련에서의 격추 사례이지만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운용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능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FA-50은 미국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차세대 훈련기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기종인데 다른 것도 아니라 성능으로 트집 잡는 모습에서 폴란드 야당이 군사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국의 완벽한 일처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야당의 주장이 더욱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 제16기 개화사단의 공식 SNS를 통해 폴란드 전차병들이 대한민국 육군 제8기동사단, 일명 오뚜기 부대에서 K2 전차의 정비 및 운용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무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 무기를 한번 구매한 고객은 한국 무기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을 공개한 것에 폴란드 국방부가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제16기 개화사단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 배치된 최전방 부대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러시아 기갑 전력과 맞닥뜨리는 부대이기에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의 실전 배치가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 군인들이 훈련을 받은 오뚜기 부대는 일반적인 전차 부대가 아닌 제7기동군단에 속한 기갑부대로 부대의 목표가 방어가 아닌 반격에 있는 부대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면 방어전을 펼치는 여타 최전선 부대들과 달리 곧바로 모든 기갑 전력을 동원하여 북진하는 것이 목표인 부대입니다. 이를 위해 K2, K1A1 전차를 비롯한 3세대 이상 전차대대가 11개, K9, K55A1 등 155mm 포병대대 16개, 여기에 장갑차까지 포함하면 800대가 넘는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즉 제7군단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갑부대이자 유럽의 군사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보유한 전차보다 많은 전차를 단일 군단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아 최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제7기동군단 산하 제8기동사단에서 K2 전차 운용을 교육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을 침범할 경우 폴란드의 제16기 개화사단 역시 그대로 진격하여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점령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를 비롯한 한국 무기가 폴란드 기갑 전력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면서 이제 와서 한국 무기 도입을 무산시키겠다고 말하는 건 러시아에서 가장 반길 일일 겁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한국 방산을 택한 폴란드가 전 유럽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제 손안에 들어온 복을 걷어차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으로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들었다면 당장 우리한테 보내라고 분노할 배부른 소리이죠. 하지만 폴란드 정치권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한국 방산의 납품은 아무런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전 배치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0조 규모의 제2차 방산 수출 계약 역시 시중은행에서 금융지원 사격에 나서며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차기 국방장관 토마시 의원 역시 한국 무기 도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를 원치 않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계약을 파토낸다면 유럽 전체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로 유럽에 큰 발을 내딛었고 이제 전 유럽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 방산.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기세가 이어져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산대국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